송은재 TV 시작합니다. 정권 초반 지지율 하락으로 고통, 어려움에 빠져 있는 윤석열 정부가 지지율을 빠르게 반등시킬 수 있는 윤석열 정부의 존재감을 빠르게 국민들에게 인정받을 수 있는 호기를 맞았습니다. 다름이 아니고 내일부터 사흘 동안 국회에서 대정부 질문이 펼쳐집니다. 국회 대정부 질문, 윤석열 정부 첫 대정부 질문이기도 하고, 국회 대정부 질문은 의례 야당 몫이죠. 야당이 주인공인데 이번에는 좀 경우가 다를 것이다. 왜냐하면요, 국민의힘 의원들이 제대로 역할을 못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윤석열 정부를 제대로 엄호해 주지 못할 것이다. 이런 상황에서 윤석열 정부의 가장 핵심적인 공격수라고 해도 되나요? 주역들이 내각에 다 포진을 하고 있기 때문에 민주당에서 갖가지 전략을 세우고 민주당에서 많은 의원들이 나와서 질문을 퍼붓겠지만 오히려 지금 윤석열 정부의 장관들에게 오히려 밀릴 것이다. 총리와 장관들이, 윤석열 정부의 총리와 장관들이 민주당 의원들을 제압할 것이다. 그런 부분이 이루어진다면 사실은 지난 2달이 넘게 윤석열 정부의 지지율 하락은 제대로 평가를 받지 못했기 때문이다. 민주당의 갖가지 공격, 또 각종 야권 성향의 언론들의 집중 포화에 굉장히 윤석열 정부가 제대로 대처하지 못한 부분이 있었는데, 이번 대정부 질문에서는 전 국민들이 지켜보는 앞에서 이게 인사청문회하고는 또 다르거든요. 그래서 전 국민들이 지켜보는 앞에서 윤석열 정부의 내각과 민주당 의원들의 한판 승부가 펼쳐질 것인데, 윤석열 정부가 제대로 된 존재감을 보여줄 기회다. 이 부분이 윤석열 정부의 지지율 반등에 큰 영향을 미치게 될 것이다. 호기가 될 것이다 라고 하는 점입니다. 가장 주목이 되는 것은 첫날 주로 정치입니다. 주제는 대정부 질문에서 이렇게 주제가 정해져 있긴 하지만 사흘 동안 사실은 그런데 얽매이지 않고 질문하고 답변합니다. 박범계가 첫날 민주당의 지리자로 나선다라고 합니다. 박범계가 나서면 역시 그 상대편은 한동훈 법무부 장관이 될 것이다. 윤석열 정부의 지금 최고의 내각의 주역들이라고 한다면 한동훈, 이상민, 그 다음 원희룡, 권영세. 조금 중요한 것이 사실은 대정부 질문에서 민주당에서 한동훈을 피하려고 할 전략을 짤 것이다라고 보입니다. 인사청문회나 예산심의에서도 한동훈 장관에 대한 질문을 피했거든요. 한동훈 장관에게 질문하면 본전도 못 찾는다라는 것인데, 한덕수 총리를 주로 대상으로 할 가능성이 높다. 여기에서 지금 한덕수 총리 얘기가 많이 나오는 것은, 한덕수 총리가 그동안에 세간의 평이라든지 윤석열 대통령이 총리로 발탁한 이런 부분과 비교해 볼 때 좀 존재감이 덜하다, 존재감이 약하다라고 하는 부분입니다. 한덕수 총리의 노련하면서도 좀 강력한 이 민주당 의원들의 질의에 대한 반박, 실력이 나와야 할 때다. 한덕수 총리가 자리만 지키기 위해서 누구 눈치 보고 이럴 지금 수준 계제는 아니지 않습니까? 한덕수 총리가 제대로 역할을 해줘야 한다. 민주당에서 한동훈을 가급적이면 피할 가능성이 매우 높다라는 점입니다. 지금 이번 대정부 질문에서 윤석열 정부 초반이기 때문에 쟁점이 되는 사안은 어마어마합니다. 지금 당장 오늘 경찰 부분, 일부 경찰서장들, 정치 경찰들이죠. 경찰이 집단 행동을 한 이 부분에 대해서 소위 행안부에 경찰국을 신설하는 것, 이 부분도 쟁점이 될 것이고요. 북한 어민 강제 북송 부분, 우리 공무원이 북한군에 피격된 부분, 나아가서 검찰에 대한 발탁, 검찰 중용이 너무 과하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 논란이 일 것으로 보입니다. 한동훈을 비롯해서 통일부의 권영세, 국토부의 원희룡, 행안부의 이상민 등은 믿어도 되는 카드가 아니냐라고 보이고요. 한덕수 총리가 실력만 발휘해 준다면 윤석열 정부가 이번에 전 국민들을 상대로 제대로 된, 이게 대정부 질문이 중요한 이유는
딱 한눈에 이게 경쟁이 보이는 부분이거든요. 경쟁이 되는 부분이어서 이 질문의 수준, 답변의 수준, 이게 딱 비교가 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국민의힘은 사실은 뭐 여러 가지 전략을 세우고 있습니다. 이 윤석열 정부를 엄호하기 위해서 지난 문재인 정권의 5년에 대해서 잘못한 부분을 집중적으로 파헤친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현 내각을 상대로 문재인 정권의 5년 적폐를 집중적으로 파헤친다라고 하는 것인데, 지금 국민의힘 의원들의 뭐 역할이라든지 또 현 내각을 상대로 한다라고 하는 점에서 그다지 위력적이지는 못할 것이다. 역시 위력적인 것은 수세에 몰리는 것이 일반적이긴 하지만 이번에는 좀 다르다. 한덕수를 비롯해서 한동훈, 이상면 등이 좀 공격적으로 나설 필요가 있다. 민주당 의원들에 대한 답변이라기보다는 국민들에게 정말 이제 윤석열 정부의 존재감, 존재의의를 설명해야 한다. 그런 호기를 맞았다라고 하는 점입니다. 내일 당장 박범계와 한동훈의 충돌 예상이 되는 부분입니다. 박범계와 한동훈의 정면 대결이 승부가 어떻게 날 것이냐라는 부분입니다. 박범계가 한동훈을 피할 수는 없는 부분입니다. 이게 지금 지금 각종 검찰의 수사, 문재인 정부에 대한 것, 이재명에 대한 수사, 이런 부분들이 쟁점이 될 수밖에 없기 때문에 한덕수 총리가 그 부분에 대한 답변은 상당히 피할 가능성이 높다. 그러면 박범계가 한동훈을 직접적으로 상대할 수밖에 없다. 그러면 한동훈의 진가가 드러날 것이다. 한동훈의 진가는 장관이라고 해서, 뭐 장관 후보자라고 해서 야당 앞에서 뭐 수그리고 또 뭐 소극적으로 하고 이런 것이 아니지 않습니까? 한동훈은 언제나 자기 할 말은 자기가 한다. 국민 앞에서 예의는 지키지만 할 말은 따박따박 모두 다 한다. 다 받아친다. 라는 것이고, 인사청문회 등에서 보여준 한동훈의 실력이라면 민주당이 전략을 짜기가 쉽지 않을 것이다 라고 하는 점입니다. 윤석열 정부 첫 대정부 질의, 전 국민들이 지켜보는 앞에서 이제 본격적으로 민주당 의원들과 윤석열 정부 내각이 정면으로 충돌한다. 여기에서 이 3일 동안 윤석열 정부에 대한 평가, 국민들의 평가가 완전히 뒤집어질 수도 있는, 지지율이 급등할 수 있는 그런 기회가 될 수도 있다라고 하는 점입니다. 송은재 TV 마칩니다. 고맙습니다.